지난 6월 대구 북구의회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설린복지재단, 성보재활원, 새볕재단 등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인권유린과 비리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일부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북구사회복지시설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박정희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북구사회복지시설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우리 북구 관내에는 6.25 전쟁 전후로 해서 개설된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세변원,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설린복지재단 등 역사가 오래된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공금횡령, 폭행, 월급 상납 등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사실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네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대구시나 구에서는 계속 여전히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별다른 또 조치가 없다 보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고 또 사회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8대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책임을 통감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특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지가 이제 석 달째잖아요. 네. 최근 시설을 현장 방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활동 내용, 요걸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지난 7월 4일 조사특위에서요. 성보재활원과 북구자활센터부터 먼저 불렀습니다. 네네. 재단 이사, 원장, 간부직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요. 그동안 이제 행정처분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30일, 9월 2일에 걸쳐서 그동안 비리가 있었던 그런 사회복지시설 대구안식원, 새볕원, 설린종합복지관, 성보재활원 등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네.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자면요. 먼저 중증장애인이 150여 명 생활하고 있는 성보재활원 얘기를 해볼까요? 이 현장 조사에 새로운 문제가 밝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헌금 관련한 문제가 새로 떠올랐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개 제보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주일마다 전 이용자들이 모두 예배를 보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헌금도 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 조사 때 확인을 해보니 대표이사는 끊임없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당연히 교회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지만 사례비를 내지 않음으로써 네네. 세무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세무서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현금을 걷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헌금 관리를 하는 생활인은 11조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사무국장은 헌금은 생활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지출 내역을 보면은 과장의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과 이체 부분 등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네.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지출은 있는데 잔액이나 제대로 된 회계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네. 등록된 교회도 아닌데 헌금도 받고 통장 관리 지출도 불분명하다면은 이게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헌금을 못 걷도록 하는 교회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걸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네. 여기는 그 몇 년 전에 이용자들의 수급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가지고 직원들과 이사장 가족들의 연수 비용으로도 썼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성보재활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장애인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보조금 유용 등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올 초에도 장애인을 감금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장이 해임도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원장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초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또한 해직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또한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 지금 전 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시설에 나타나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원장도 바로 옆 건물로 그 보호 작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이죠. 네.
장애인 거주 시설인 대구 안식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조사를 하려던 곳은 아니었지요. 네. 이번에 어떻게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는지요? 아, 네. 놀랍게도 최근에 이 장애인 폭행과 공금 횡령 사건으로 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안식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 네. 이제 저희가 뭐 이게 변명이 됐든 뭐든지 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끝까지 이 원장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이 원장님은 자기 남편의 일인데도 계속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리고 피해자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직원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은 알고 있겠지요라고 이렇게 또 엉뚱한 대답까지 하더라고요. 참 네. 답답했습니다. 안식원 하면 해외 탐방에 대해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설린복지재단의 경우에 직원 월급 갈취, 그다음에 예산 횡령, 인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물의를 빚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임시이사가 파견이 됐죠? 네.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이제 의회에서도 설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조사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시이사도 파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복직을 했고, 또 이제 또 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임도 됐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지금 우리가 좀 보기에 안 좋은 것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아들인 사무국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내인 또 관장도 여전히 이제 직원들과의 금전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문제가 된 곳이 공통점이 있네요. 가족 경영. 네, 이게 맞네요.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금횡령 장애인 폭행 사건에 폭행 당사자들이 전 원장의 또 현 원장의 남편 뭐 이렇게 막 굳이 막 꼬여 있네요. 네. 네. 아, 네. 저희도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우리 뭐 사회복지법으로 보면 가족 경영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곳이 대부분이 가족 경영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단체에 이제 재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이 가족이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문제들이 해마다 터져나오고 오랫동안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의만 바뀌고 실질적인 오너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구청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적발하지 못했는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치 뉴스를 보면 사법 개혁이 하도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북구청의 담당자 역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사회복지의 카르텔을 부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층층으로 정관 유착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원 부분만 서류로 감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밝혀내어도 재단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한계를 느낀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힘드셨는지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뭐 가장 힘든 것이라 하면 결국은 이제 주변의 의지를 모으는 일입니다. 네. 함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역부족이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역시 이제 시민의 눈이라고 봐주고요.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결국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감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특별조사위원회 대구 북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이게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또 향후 특조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특위 기간을 11월 말까지 정해놨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장이 쉽지는 않고요.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지금 현재 어쨌든 작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요. 또 오는 이제 26일,
7일 양일간 설린재단,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세벼돈을 다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이제 내부 고발이 있었길래 이제 조사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이라도 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생활인 그리고 관계자 등의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의회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북구 사회복지시설 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북구의회의 박정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